안녕하십니까. 고객 관계 관리의 정삼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 즉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빅데이터에서 산업 데이터라는 용어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에서는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또 쇼핑이나 금융, 그다음에 의학까지도 어떻게 산업에서 사용하는지, 특히 우리 관광 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번 1강에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 2강에서는 또 관광 중에서도 세분화시켜서 항공이나 호텔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은 자동차,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으로써 미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빅데이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죠. 그렇죠? 과거에는 전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지금은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 이제 분석을 하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추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데이터 분석의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이 빅데이터의 자료는 과거는 정형화된 자료만 분석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이루어지는 말 그 단어 자체가 모두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산업 데이터. 즉 개발해서 생산하고 또 유통, 판매까지를 하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런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면서 산업에서는 전반적인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서 알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가 산업 데이터라는 뭐냐? 당연히 그죠. 인더스트리, 즉 산업 활동에 의해서 또는 산업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데이터는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저장돼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을 우리는 산업 데이터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죠? 데이터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현상이 이루어졌던 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죠. 자료로서 컴퓨터에 수록된 것이 우리는 데이터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에 와서는 그죠? 구조화되지 않은 여기서 구조화됐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엑셀처럼 데이터베이스화 됐다는 것은 가로 세로에 대해서 그죠? 가로 세로가 있는 형태의 구조로서 그죠?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구조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적인 텍스트나 수치라든지 또는 문자라든지 또 이미지라든지 소리라든지 더불어서 동영상까지 그죠? 이런 것까지도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는 산업 데이터라고 이제 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그럼 활용하는 산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글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은 그죠 많은 산업에서 활용은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적용화되고 있지는 않죠. 아직은 개발 단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조업은 1%도 안 되고요. 그죠? 그다음 금융업은 요즘에는 맞아요. 은행들이 과거에는 그죠? 2000년 전에만 해도 은행은 1층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층이 세가 비싸고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가고 고층으로 가면서 그죠? 온라인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죠. 그죠?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금융 처리를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 거 봤을 때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이제 금융 데이터 활용이 20%가 넘는 활용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업이 7.4%, 또 유통업에서도 2.2%이 정도 이제 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직은 많은 산업에서 활용은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으로서 산업 데이터는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기업의 영업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 있고 또 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해서 방대하죠, 그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기술, 즉 정형화된 데이터만 분석을 하거나 또는 그런 자료들을 그쵸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방향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 방식의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이제 그쵸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즉 디지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분석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기존에 의해서는 산업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없어나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데이터 산업의 전망은 현재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도에 보면 제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불량률을 감소시킨다든지 또는 장비 고장이 이제 초기에 예측을 해서 알려준다든지 또는 에너지를 이제 절감한다든지 그죠? 또는 유연하게 이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등등에서 제조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을 때 제조회사에다가 컴플레인 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거면 그냥 용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해서 이제 고쳐가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반대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 제품 제조 생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발치하는 그래서 개선해가는 것이 이제 제조 분야고요. 특히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각종 의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그죠 개인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 개발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치과다 노인병에도 치과도 중요하죠. 초기 단계에서 라든지 또는 다닐 수 없는 그죠 섬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온라인으로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해서 꾸준하게 자료를 축적을 시키고 있는 단계에서 신약 개발이나 또 수술 개발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인간이 수술하는 것도 보다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수술하고 요즘에는 저도 그저께 이제 치과를 갔다 왔는데 컴퓨터로 그죠 임플란트를 해는 그런 시술을 저도 하나를 받아봤는데 참 AI 즉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기술들이 점차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발전하고 있죠. 특히 왜냐하면 수술하는 외과 그죠 의사 지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술이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전문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의료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저 수술도 그저 뭐 기존에 있는 자료 만약에 A라는 분야에 이제 암이다 그러면 뭐 간암이다 그러면 간암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들을 어, 분석을 해서 또 사람마다 또는 국가마다의 특징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르는 수술과 또 거기에 적절한 약을 투입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래서 환자에게는 수술 기간이 짧고 그래서 피해 출혈이
작기 때문에 회복하는 기일이 빠르다든지 이런 것 등등의 의료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이제 핀테크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차세대 이제 금융, 특히 금융에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그죠? 이런 금융과 관련된 또는 투자, 뭐 이런 금융과 관련된 분야들이 차세대에는 분석을 해주는 자산 분석이라든지 뭐 그걸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기업 차원에서도 이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건지. 왜냐하면 시중에 나오는 상품이 다양하지만 또 요즘에는 국내에 있는 상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죠 외국에 있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상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금융 분야에서도 많은 이제 기술들을 개발해서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데이터 산업을 정말 꾸준히 살펴보면 데이터 산업 그 시장 자체가 보면 2020년에서 매년 미래 이제 25년까지 예측을 해보면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미래 산업에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항공과 호텔에서도 관광에서도 당연히 조금씩 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활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을 그죠? 버스나 지하철 또는 뭐 다른 고속 열차를 아마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서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심야버스, 다시 말해서 이제 올빼미 버스라고 칭하는데 이 올빼미 버스가 12시 넘어서 이제 저렴하게 그죠? 집으로 가고 싶은 젊은 층들이 많은데 그죠? 뭐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임시로 2014년에 두 개 노선을 이제 시범 케이스를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 시범 케이스 시범 시내버스는 이제 밤 24시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서울 시민들 88%가 이상이 시내버스를 확대 요구를 해서 지금은 총 이제 7개 노선을 더 추가해서 2018년 9월 달부터 이제 노선을 9개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노선을 뭐 정확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서울역을 중심으로 또 강남을 중심으로 또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역별로 방향으로 연결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도가 굉장히 좋고 또 배차 간격이 약 20분에서 30분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배차 기간이. 그래서 요금은 한 2,200원 정도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내 24시에 한다 그러지만 첫 차는 11시 반부터 이제 운행하는 일부 버스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신용카드 데이터 즉 이제 자정 이후에 유동인구를 홍대나 종로 또는 강남, 신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젊은 층과 더불어서 이 지역을 토대로 또 방사형으로 주변 도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야 택시 데이터를 승하차 위치에 있는 약 그 결제한 60만 건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했고 또 KT 고객의 통화량
즉 자정에서 5시까지 통화량 약 30억 건, 어마어마한 건수를 자료를 이제 분석을 했고, 또 500만 건이나 되는 교통 데이터, 시내버스의 현황이라든지 또는 정류소의 현황이라든지, 저 시내버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GIS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이 외에도 있지만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노선을 적절하게 이렇게 서울시가 이제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는 이제 심야 전용 시내버스가 도착하고 운행하는 정보를 우리가 기존에 지금 뭐 김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전 정류장마다 연계돼서 몇 번 버스가 얼마만큼 언제 도착하는지가 다 현관판에 버스 정류소마다 안내 정보가 뜨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런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참 매우 훌륭하다고 그러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 종류의 설치를 활용하고 또 없는 경우는 그죠? 교통정보센터 모바일 웹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의 교통 포털 앱이 각 그 시에 관련돼서 다 있으니까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버스가 어느 정도에 연결이 되는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통과 관련돼서 참 편리하게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버스 안에 컴퓨터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본사하고 연결되고 서울시의 중앙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여러 가지 예, 그 서버들과 연결돼서 우리한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정류소에 자료들을 전송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쇼핑 분야에서도 신세계 이제 INC라는 이제 회사에서는 AI가 제품 팔릴 제품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발주까지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INC에서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는 선정을 하기를 인공지능, 스마트 리테일, 스마트 리테일이라는 거는 소매, 리테일은 소매점을 말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소매를 요즘엔 물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도, 2021년도는 이렇게 스마트를 이용한 그죠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소매점들이 매출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핵심 또 사업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비즈니스하는 그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그죠. 클라우드라는 건 구름에 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회사의 서버를 장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서비스를 운영해주는 저장 장소를 빌려주는 그런 회사한테 임대를 해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등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이제 선정을 2020년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나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들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서 이제 사업에 대한 변화, 즉 체질을 강화시키고 M&A를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로 2025년까지 뭐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신세계 INC에서는 이제 자체 개발한 AI인데 그게 수요 예측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거죠. 그게 이제 자체 내에서 개발한 서비스 이름이 뭐냐면 사이게이트야. 그래서 사이게이트는 신세계의 S와 또 AI와 그다음에 포캐스트라는 거기에서 이제 예측이라는 캐스트를 이제 함축을 해서 이제
사이케이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케이트는 상품별 맞춤형 이제 알고리즘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별이라든지 또는 제품별이라든지 판매량을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그 AI가 예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별 수요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발주를 하는. 왜냐하면 그 발주하는 생산 제조하는 그 원자재의 가짓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확성을 이게 저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재고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고 있는 거를 제외한 재고가 없는 원자재를 이제 발주하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사이게이트에 의해서 그죠 이런 데이터 수불 관계 또 뭐 이런 이 안에 우리가 간단하게 뭐 사이게이트라고 말하자면 이 안에는 물론 다양한 제품 관리라든지 이런 재고 관리라든지 현재의 재고라든지 이런 수많은 수십만 가지 원자재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현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을 통한 미래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점에서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의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빠르게 예측을 해주는 그죠 우리가 AI를 통해서 그저 바둑과 이렇게 했을 때 예측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참 이 AI의 인정이 이제 훌륭하다고 인정이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산업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제조회사 쇼핑회사에서도 발주 시스템까지 할 수 있는 아주 뭐랄까요 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거죠. 거의 이제 예측 맞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거의 98% 이상이 높다고. 또한 금융 분야에서도 그죠 금융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은행이나 보험 또는 신용 카드 회사인데 이런 금융업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에 경쟁 전략상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제 됐죠. 왜냐하면 국민 전체가 사실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사용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린이만 뺀다면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금융업에서는 현금을 회수해서 재무 관리까지 금융하는 모든 업무의 효율성 그죠? 를 높이게 하는 것이 빅데이터고 이런 빅데이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또 적절한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금융업의 빅데이터이고 그래서 어느 일간지에서는 빅데이터 창고를 연 카드사 그래놓고 카드사는 뭐냐면 손님이죠. 내가 뭘 살지 딱 안다. 예측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그죠. 우리가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아마존에서도 이런 상품들을 프로그램들을 제출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의 뭐 맛집이라든지 내가 미래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지를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죠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또 빅데이터의 장점이죠. 좀 잠깐 이제 카드사별로 우리나라 카드사별로 좀 빅데이터 활용을 보면 그죠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맞춤이라든지 또는 가맹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는 삼성카드도 역시 가맹점의 컨설팅과 관련된 것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들,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을 대한 시비 사업에 대한 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고 또는 현대카드나 이런 롯데카드 역시도 개인 사업 시비 사업을 강화시켜서 마이데이터라는 신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활용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의 신사업 추진을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면 되죠.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CB 사업이라는 것은 신용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전용에 대한 신용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개인 사업의 신용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 고객들한테 이제 맞춤형의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빅데이터의 마케팅을 한다든지. 세 번째는 마이데이터. 즉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신용 정보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시비, 즉 신용 평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의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대출의 또는 용도라든지 범위라든지, 또는 이게 왜냐하면 수수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개인화를 집중을 하고, 과거에는 기업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했다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 즉 개인과도 관련된 이런 분석들을 개발하고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시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획기적인 게 이제 의료 분야죠, 그죠? 의료 분야 중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그죠? 이제 디바이스는 장치인데, 그죠? 웨어러블 옷을 입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의료에서도 자료는 많은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어느 병원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또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기술을 통해서 의료 정보 활용을 아주 폭넓게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유해병의 발생을 예측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수백만의 환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그죠? 신약 개발과 수술 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비를 절감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빅데이터로 인해서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고 의사와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엔 좋은 게 이렇게 차고 있으면 자기의 이제 맥박이라든지,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혈압, 그죠? 또 혈당, 뭐 또 맥박수 뭐 이런 것 등등을 잘 체킹이 돼서 평균으로 어느 정도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또 의료 중에서도 반려동물 웨어러블 시장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반려동물과 관련된 관심이 있다면 또 이런 동물한테도 이제 웨어러블을 활용해서, 그죠? 장착을 해서 이거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그죠?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가축한테도, 그죠? 식용 가축들한테도 웨어러블 시장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이제 제약회사죠. 하나 소개해드릴 게 이제 여러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상처를 나면, 그죠? 이제 안약 같은 거, 약 같은 거, 그죠?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노플러스 겔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역시도 제품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5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것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베너플러스 겔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약이 이제 진통소염제 일종의, 모든 건 이제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베너플러스 겔을 이제 매출과 인지도가 굉장히 부진하고 있었어요. 이 유, 어,
배너 플러스 게리하고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도표에서 보면 왼쪽에서 보면은 네 번째, 세 번째 물파스도 알고 그죠? 그다음에 후시딘도 알고 마데카설까지는 알아요. 맨소르담도 좀 알고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바셀린이나 이제 버츠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런 인지도가 있죠. 근데 배너 플러스는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매출도 작고 이런 제품이었어요. 이런 제품의 이제 유회사라는 예, 제품인데 이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후시딘이나 마데카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기 푸브에도 사용 가능하며 영아나 유아를 주요 타겟팅으로 삼았는데 사실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약 26억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뭐예요? 그쵸? 우리 이 회사에서 인지했던 거는 달랐어요. 주 고객이 영유아가 아니고 사용한 가운데 20, 30대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 포스터는 뭐냐면 아이들 피부에는 부드럽고 감싸주는 이 약을 발라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포스터를 이제 여성이 등장해서 멍에 특효라고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스터를 이제 교체를 했죠. 그래서 이 여성 아기의 포스터가 아니라 이제 20, 30대 여성들에게 이제 여성들이 피부가 약해서 멍이 빨리 이렇게 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꼬집어도 멍이 들죠. 그죠? 그래서 효과 빠른 멍 치료제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후로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제 멍들었던 멍자만 넣으면 연관 검색어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창에 뜬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품이 유의제약에서의 멍치료제로 이제 베노 플러스 겔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의 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쵸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이런 설문 데이터 하는데도 시간이 이러고 설문을 하면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SNS에 들어있는 내용 건수를 그죠 분석을 해서 과거 같으면 이런 건 상상도 못하죠. 그렇지만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매출과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켰다는 사례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분야에서 이제 관광 분야에서도 그죠 어떻게 사용하는가 살펴보면 그죠 관광 고객들의 인지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그죠 흥미나 또 거기에 따른 행동 특징을 이제 분석을 하면 해보면 여행 수에 대한 예측하는데 큰 도움을 당연히 주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행사는 입소문과 고객의 검색 키워드를 분석해서 손님들이 고객들이 어디를 인지도를 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겠죠, 그죠? 그거는 그냥 국내 관광이다. 이래서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제주도라는 걸 많이 알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역별로 관광 지역 중에서 어디가 좋은지 그것도 이제 나이대별 세대별로는 어떤지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도 역시 여행 중인 승객뿐만 아니라 수화물 데이터 이제 여행을 갈 때는 어느 지역 갈 때는 대부분 수화물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더라 1인당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현실적인 자료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여행객들은 그죠? 여행자들은 그 지역 관광지 방문한 지역의 위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볼거리 뉴스 정보라든지 또는 맛집이라든지 그죠? 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약을 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수배를 하고 섭외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저렴하게 가격을 할인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관광업계에서도 이제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과 관련된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구매나 예약에 관련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AI 솔루션을 한다든지 또는 서비스형 소프트를 기반으로 하는 ERP 플랫폼을 개발해서 중소 여행사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저렴하게 이제 제공한다든지 또 외화에 관련된 선불 카드를 활용한다든지 또 야간 관광과 연계해서 또 활용하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라이트 쇼를 뭐 관람하게 한다든지 또한 이제 AI를 또 로봇을 활용해서 비대면 관광 안내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등등을 선정을 해서 활발하게 이제 관광 분야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 데이터 랩이라는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세대별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발표했는데 이 빅데이터에 남겨진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그저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2년간 KT 동신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연령별 또는 이동별 또는 관광지 방문 관광지별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국내 관광객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목적지 선호는 어떻게 세대별로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관광객 전체는 감소를 했겠죠. 7.1% 감소를 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부터 살펴보면 Z세대, 즉 10대를 말하는 거예요. Z세대는 그죠? 그래서 10대들은 이동 제한에 대한 움직임이 4분의 1에 이제 감소를 했고 그래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뛰어놀고 체험하고 이런 또 관광지 배우는 관광 입문형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죠. 또 체험을 하거나 이제 휴양을 하는 그래서 체험 관광지는 11%, 그 다음에 휴양 관광지는 이제 14.6%, 문화 관광은 약 10%의 정도를 되는 곳으로 이제 선호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MZ 세대 20대와 30대의 트렌드는 이제 거주지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의도가 높아서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카페 거리라든지 시장 골목이라든지 그래서 20대 30대니까 여러분 학생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그죠? 인기 이제 관광 목적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뚜렷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색거리라든지 또는 쇼핑 관광이라든지 쇼핑 관광은 아무래도 30대겠죠, 그죠? 20대는 이제 이색거리고, 그죠? 이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 19%인데, 그죠? 아무래도 젊은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이제 그죠? 가볍게 이제 바다를 좋아하는 그죠? 해변 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데이터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죠? SK 데이터를 가지고만 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다음에 4, 50대 그죠? 베이비붐 세대, X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시대들은 생활형 관광지라든지 또는 이런 다양한 성격의 목적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생활형 관광지를 택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60대, 70대의 시니어 세대는 그죠? 아무래도 이동인량이 제일 적은 걸로 나타났고 여기 역시도 생활형 관광을 선호했고 그죠? 자연 관광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근린공원이라든지 그죠? 거주지 이제 공원이죠. 어, 이런 것들 저희만 해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처에 집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운동하는 할머니들이 또 대하는 335 계시는 할머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 관광지 사찰이라든지 또는 말이 산이지 산 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 밑에서 절이라든지 이 정도 구경하는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빅데이터를 통해서 세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그쵸 여행이나 관광과 관련된 산업에서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예. 오늘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산업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간단하게 교통이라든지 쇼핑, 금융 또는 의학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관광 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디테일하게 항공이라든지 호텔 또는 자동차 그다음에 미래의 빅데이터 활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